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건호 선생님과 함께 아카데미급 인문반 수업 중에서 대단원 인물 시간에는 어떤 것을 같이 공부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물 시간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이제 초등반에서도 많이 게임을 할 텐데 진진가 게임을 잘 아시죠? 아, 진짜 가짜. 맞습니다. 네. 세 가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는 진짜를 설명을 하고 한 가지는 가짜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진가 게임을 통해서 자기소개를 같이 진행을 하고요. 이게 안지 오래된 친구도 그렇고 아니면 얼마 안 된 친구는 더더욱 그렇고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거든요. 아, 너가 정말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기 스스로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은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관찰을 시작하잖아요. 오늘 방금 오전에도 수업을 하나 하고 왔는데 그 수업의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은 나를 8가지를 가장 먼저 관찰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를 써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 뭐가 또 재밌는 게 있었나요? 물론 성별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키나 체격, 그리고 목소리, 그리고 냄새까지. 네,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나면은 누가 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더 재밌는 지점은 자기가 적은 8가지 특징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 거꾸로 이 8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냐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오히려 자기랑 다른 사람의 경우가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 관찰을 토대로 우리는 어떤 것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인물을 관찰하게 되고 관찰 대상으로서의 자기도 다시 살펴보게 되는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물 수업을 학생들이 들으면서 네. 학생들이 이렇게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교육적 목표라든지 그런 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학생들이 지금은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파악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인문반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더 우월한 것은 없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다면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아직 가고자 하는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또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참고해도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선입견과 편견에 빠지기 쉽잖아요. 네네. 그거를 조금 지양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물 단원에서 가장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단원이 감정 소단원입니다. 감정이요? 네, 다양한 감정 어휘를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단어를 한 100개 정도 나열을 해요. 감정 단어를. 그리고 100개 정도 나열을 했을 때 그 단어 중에서 내가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를 체크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다. 이런 감정 단어에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감정 단어가 그렇게 많으면 학생들이 잘 그거를 뽑아내나요? 아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네. 이를테면 기쁘다와 흐뭇하다의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글쎄요. 오늘 학생이 이제 한 답변인데 네. 기쁘다는 자기가 느꼈을 때 자기가 잘한 거를 생각했을 때 기쁘다라는 표현을 네. 하게 되고 흐뭇하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거를 긍정적인 걸 말했을 때 흐뭇하다라고 자기는 그걸 구분한다고 해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단어를 더 적확하게 사용하는 연습을 한다는 게 인문반에서는 굉장히 얻을 수 있는 효과인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또는 이 수업을 듣는 수강자들이 이제 자기 기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단어 그리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게 우리 수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외롭구나, 슬프구나, 화가 나는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애증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단어를 명확하게 이름을 지었을 때 거기서 조금 더 멀어져서 나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물과 환경에 대해서도 다루긴 하는데요. 사람이 이제 사람 그대로 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공간 단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거꾸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책이죠.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은 잘 모르긴 하는데 김동인 작가가 지은 감자라는 걸 보면서 왜 주인공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어떤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그 환경에 놓여 있다라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얘기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트윈 스터즈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쌍둥이 자매인데 이제 떨어져서 입양된 상태로 컸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서로 쌍둥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럼 유전자로는 똑같은데 환경이 너무 달라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환경이 달랐을 때 우리가 같은 건 뭐고 다른 건 뭔지 이게 되게 화제가 된 영화인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재밌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 인물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나도 주변 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인물의 자서전을 쓰는 시간을 마지막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고전반이든 입문반이든 자기가 느낀 거를 충분히 수업 시간에 나누고 결국에는 자기 걸로 소화해서 글로 적어내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훈련을 혼자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아카데미컵 수업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더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